뉴스킨 사업하고 있는 원종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전에는 정말 뉴스킨 저는 이제 11년 차거든요. 이 연합 강의장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알았어요. 그냥 얼마나 됐는지, 얼마 만에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다 알 정도로 지금 이 연합 강의장이 제가 11년 전 사업할 때의 규모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커진 지금 사이즈거든요. 그냥 이 연합 강의장과 저희와 역사를 같이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고 많은 리더들의 등용문이 되는 자리에 또 이렇게 귀하게 저라는 사람을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못 보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같은 식구들끼리 얼굴 잘 못 보고 지나가는 뉴스킨 종이 가방 들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근데 저희 사실 종이 가방만 봐도 반갑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소개를 정말 끝내주게 받았는데 기승전결로 아까 감동이 있고 또 웃겨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이 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저와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를 잘 아마 풀어드리는 시간이 될 거고요. 제 강의는 특별히 적을 게 별로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원종순이라는 이름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물 흐르듯이 여러분의 사업을 비춰보시면서 또 제가 본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뉴스킨 사업으로 보게 된다면 저와 같은 결과물들, 그 이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뉴스킨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다면 그게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김보라 사장님 오셔가지고 제 마이스토리와 제 스토리들의 3분의 1을 가져가셨거든요. 제 거 가져가셔가지고 정말 뉴스킨 사업하면서 런닝메이트들이 있는데 그 런닝메이트 중에 한 분이 김보라 사장님이세요. 삶을 함께 하시면서 함께 뉴스킨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LOI부터 같이 해서 오늘날 결과물까지 만들어 온 모든 과정을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3분의 1이 겹칠 수도 있다. 자꾸 뭐 이거 괜찮다, 이거 내가 쓸 수 있냐 해서 막 가져가시더니 어느 날 너무 친해서 강의 안 듣다가 연합 강의장 강의 떠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내 스토리를 이 김보라 사장님이 어느새 채가셨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하지만 또 진짜니까요. 그 얘기들은 각자의 진짜니까요. 얼마 전에 보셨다고 하는 사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가 보는 시각으로 제 사이에서 제 사진을 가져가서 허가하시고 제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가셔가지고 본인 스토리처럼 자꾸 이렇게 사용하셔서 곧 미자로 청구처럼 이렇게 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도 또 어떻게 뉴스킨 사업을 보고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20대 나이에, 지금은 너무 흔하죠. 뉴스킨 사업 옆을 좌를 뒤를 봐도 아주 젊은 리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품었던 꿈이 그 사실이었구나, 그게 진짜구나 하는, 제 눈에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제 꿈과 비전의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킨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았지만 제가 뉴스킨 사업 시작할 때 20대인 제 모습은 어떻게 어린 사람이 뭘 받길래 아직 준비도 돼 보이지 않는데 뉴스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편견의 시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건지를 찾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여기 모닝스쿨 나오신 분들은 성공하고 싶으셔서 나오셨죠? 네. 그냥 대충 보내서 시간 남아서 이게 나오지 않으셨죠? 네. 제가 아까 마이스토리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자녀분 4분을 키우고 있고 또 미국 컨벤션을 다녀왔고 이런 스토리들이 본인의 스토리로 해서 대가 지불하고 여기 왔을 때는요, 대충 이 사업을 생각하고 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강의보다도 제가 떨리고 또 어떤 강의보다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의가 모닝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닝스쿨에서 그냥 내 걸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모닝스쿨에 있는 분들의 그 열정을 받아서 나도 한번 터닝포인트가 되보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구나, 뉴스킨 같이 사업하는 저 사람이 낸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가 왜 여러분의 결과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조목조목 그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 원중순이란 사람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사람이 살던 과거의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을 때 그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던 것 같아요. 과거가 너무 마음에 들고 과거가 너무 좋았고 그 과거가 앞에 있는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은 뉴스킨 비즈니스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과거고 그 과거의 스토리가 여러분하고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그 과거에 있는 스토리가 어떤 현재에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지금 여기에는 지금 많은 리더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미래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까 2천만 장자, 500만 장자 사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의 제 모습을 누군가의 미래의 모습을 제가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과거가 나랑 그렇게 다른가? 나랑 그렇게 다른 과거, 저는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출발은요, 바꾸고 싶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게 기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이지락의 기회다, 잡고 싶다, 에이지락 가지고 성공하고 싶다, 모닝 강의에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어떤 기회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회라는 것은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바꾸고 싶다,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이는 게 출발인 것 같아요. 그 출발로 내가 오늘 진짜 이 모닝 강의에서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라는 제 목표는 그거 하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사라지는 그 삶이 기회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삶을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대충 때우고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활용해보는 게 기회구나 하는 기회인식부터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출발하고 싶고요. 그게 삶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과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언가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났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아주 곱고 애지중지하게 키웠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표현하고 표출하는 걸 좀 알고 배우고 그걸 알고만 있었다면 조금 관계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오해였구나 하는 사실들을 지금도 깨닫게 됐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때요? 전 저희 엄마한테 딸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부모와 많이 부딪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사.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사냐.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정해놨었어. 내 분수는 이런 분수다 라고 하는 삶이 정해져 있었어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사람이 어떻게, 어김없이 사람이 어떻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냐.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사람이 어떻게 다 먹고 사냐. 그런데 때로는 납득이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납득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바나나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나나 그런 걸 먹고 사냐 이러면 그냥 왜? 내 친구 원경이는 먹는데 왜 나는 왜? 먹잖아, 흔하잖아. 우리 저희 때 바나나가 내 나이가 들켰나? 귀했어요. 지금처럼 흔한 과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냥 야단 맞고 욕 먹느니 여러분 한번 되짚어보세요. 내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부자 마인드, 자녀가 혹시 얘기할 때 참아라. 그래서 저희 엄마는
위를 봐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밑을 봐라라고 가르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저런 친구 있잖아라고 얘기하면 왜 그런 친구만 보냐. 저렇게 하는 친구들, 니네 엄마가 니 키워주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라. 뭐 이런 그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밑을 보라 그러지? 난 위를 보고 싶은데? 왜 밑을 보라 그러지? 난 위를 보고 싶은데? 저는 적어도 누스킨 사업을 하겠다라고 모닝스쿨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10대 때는 말해 뭐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엄마한테 말해 뭐해. 그러면 엄마는 이러죠. 부모 무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무시야.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보는 시각과 방향이 다르고 어차피 엄마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런 시각으로 정말 많이 10대들을 그러니까 10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돈만 벌어봐라. 내가 진짜 능력만 대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봐라. 그래서 20대 때는요. 벌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가져보자. 아주 가난한 마인드여서 가져보자.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그런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갖고 싶다. 10대를 그렇게 살았잖아요. 못 가졌으니까 가져보자. 이렇게 살면 가져보자. 사. 10개월 동안 내면 되지 뭐. 근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게 만족이 되냐? 아니요. 그러면서 김밥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아주 작은 예예요. 그러면서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고 뭔가에 그걸 줄여야지만 가능한 별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20대들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처럼 몸값 올리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이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대 때 IMF가 올 걸 예견하는 IMF가 어느 날 오지 않거든요. 뭔가 집에 자금이 쪼달리기 시작하고 뭔가 집에 문제들이 생기고 하는 조짐이 보였을 때 부모님의 잦은 사운드를 듣게 돼요. 그럼 그런 사운드의 내용들을 보면 공부도 못하는데 끊어라. 뭘 하는데 가치 없다 시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무능력함을 그냥 인정해버리면서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게 생겨도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서 누스킨도 성공하고 싶다라고 아마 여러분이 부르짖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네가 뭘 할 수 있어? 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은 별반 저랑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들과 사고방식들을 배워나가면서 보냈으리라 짐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일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 IMF 때 공교롭게도 IMF가 들어오기 직전에 건축이 앞으로 뜰 것이다. 그래서 실내건축가를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IMF가 오면서 건설업이 무너지면서 제가 들어간 입학하는 학교에서 학교 다니는데 다음에 과가 없어지는 과를 들어갔는데 없어서 들어가서 후배가 없어. 후배 없는 학교를 이제 없어질 과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이 시장은 학교를 다녀도 취업을 못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학교 가서 봤잖아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20대 제일 무서웠던 게 복학생 오빠들이었거든요. 그 복학생 중에서도 해병대 오빠들은 분명히 전날 노는 거 봤는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각 잡고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저들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들하고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졸업하면서 딱 2명이 취직을 하거든요. 딱 2명. 딱 같은 과에 딱 2명. 근데 그게 복학생 그 오빠 1명이랑 제가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인테리어 기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갔더니 기사로 들어갔는데 격리 같은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푼 가슴을 품고 3개월이 지났는데 급여를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때는 도면을 손으로 그리는 도면일 때 나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필요도 없고 이거 그려본 적도 없고 나와서 한 것도 없고 돈도 안 주고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무슨 비전을 줬냐면 앞으로는 컴퓨터가 모든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오토캐드의 시대가 올 거다. 그 뭐야? 오토캐드의 시대가 올 거다.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자격증을 따라 배워라 해서 제가 컴퓨터 학원을 겁없이 자격증 따는 그거를 1년치를 끊어놨어요. 취업했기 때문에. 근데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느낌에 사장님이 자꾸 저를 피한다라는 느낌. 분명히 저녁에 왔다 간 것 같은데 아침에 되면 연락도 안 받고 자꾸 바쁘다 그러고 이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취직은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무슨 취직이야. 돈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사장님을 부르는 방법은 이 안에 컴퓨터 안에 이 모든 게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 컴퓨터를 가져가면 사장님이 전화하겠지 해서 지금 같은 이런 예쁜 얇은 컴퓨터 때 아니에요. 테레비 모니터만 한 거 있잖아요. 브라우반 TV 같은 거. 그래서 친구 논현동에 불러가지고 삥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본체라는 게 있구나. 모니터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모니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 모니터가 가치가 없구나. 여기 옆에 본체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모니터 들고 나와가지고 사장님이 너 미쳤냐. 들어오지 마라. 다시는 제가 이거 모니터 들고 나와서 저 모니터 어떡하지? 저 모니터 어떡하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방치했고요. 그때 급하게 시작했던 게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판촉 행사 하거든요. 근데 제가 후발주자였어요. 아마 추석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취직하고 이렇게 3개월 지난 거 보니까 졸업을 한 4월달 하잖아요. 그럼 3개월 지나면 추석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컴퓨터 학원비는 내야 되고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 판촉 행사에서 꼭 주변에 뭔가 할 때는 주변에 누군가는 있어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복 입고 이렇게 밑에 바지 숨겨놓는 거 있거든요. 그 한복 다 입는 게 아니라 바지 같은 거 숨겨 입고 이제 판촉 행사를 하는데 늦게 가가지고 부강약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강약품 아세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 회사 얘기 해도 돼요. 안티플라그, 거짓이 아니니까. 안티플라그 이렇게 치아, 거기 되게 재밌어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세트 나오잖아요. 그러면 1호 치약 10개, 2호 치약 15개, 3호 치약 20개, 치약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 빨간색, 파란색 이거 해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팔지? 다른 뭐 샴푸도 있고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야 이게 뭐가 돼 있는데 근데 제가 무섭다고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영혼인지 아셨나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판촉 이 행사 있잖아요. 제가 강남의 모 백화점에 있었는데 전국에서 아르바이트로 그냥 온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저 원래 뭐 잘 못 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장은 지금처럼 마트나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어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그걸 해서 제가 선물로 받은 게 20호 수건 2장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회사에 받으면서 그 매출에 엄청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는데 그 백화점에서 자꾸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유심히 어딘가에서 눈빛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날 즈음 청가물 코너에서 담당자가 오더니 키위를 한번 깎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키위를 팔아볼래라고 얘기한 게 팔아볼래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전 팔려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깎아볼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키위를 깎아볼래. 왜 키위를 깎는다 그러지? 근데 그게 5,000원 더 주겠대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 5,000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라는 건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해볼래요. 그런데 갔더니 어느 날 뭘 입어보래요. 예? 그랬더니 키위를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많잖아요. 막 소주도 입고 돌아다니고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위를 입고 키위를 깎으면서 판촉 행사를 이렇게 키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시식하고 먹이고 그랬던 전문 도우미가 아닌데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키위를 어디 앉아서 잘 쉬지도 못하고 키위잖아요. 어디 앉아서 쉬겠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갈 때쯤 또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다 건어물 밭에서 저 땅콩이 건어물 쪽인지도 몰라요. 땅콩을 한번 팔아보겠나 그랬으면 전 못했거든요. 근데 땅콩을 한번 볶아보겠나 그래가지고 한번 가르쳐주겠지. 근데 어느 날 퐁튀기 같은 기계를 이렇게 갖고 오더니 이거를 볶아서 멍석에다 놓고 팔아라. 좀 있으면 오니까. 근데 제가요 그때 땅콩 팔 때 단일품인데 이렇게 팔리는구나 땅콩이. 이 볶아 파니까 줄 서 있어요.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뜨거운 땅콩 사려고 이렇게 줄 서 있고. 땅콩이라는 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씩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멸치랑 이렇게 가져가서 말아 드시지만 그냥 입가심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그 땅콩 집어가는 거 막느라고 여기 막 이렇게 어제도 오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드세졌는지 몰라요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땅콩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저 뭐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갔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 파트가 건어물이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땅콩이 건어물이야. 그리고 거기에 그 세상은 이름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원종순이라는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는 땅콩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야 땅콩 이러면은 돌아보는 내 자신을 저요? 이러면서 하는 자신. 근데 저 대학 나온 여자잖아요. 그래서 썩히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내 나름대로. 왜? 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으니까. 시간은 점점 흘렀고 조금씩 흘렀고 근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제 옆에가 멸치 언니였고 그 옆에가 김 다 같이 있어요. 우리는 패밀리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들과 그분들과 너무 궁금해가지고 언니 어떻게 해서 이 일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처음에는 나랑 똑같다. 나랑 똑같다. 나랑 똑같네. 이렇게 해서 정말 웃어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보면은 파트별로 파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새우, 이제 매일 새우 볶는 이모가 계셨거든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거 하게 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좀 연령대가 있어요. 그거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요. 친해지니까 이모 어떻게 하다가 이거 하게 됐어요? 얘기했더니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잖아 처음에. 근데 1층에 있는 우리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젓갈은 또 완전 이모님이 팔거든요. 젓갈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젓갈 할머니한테 가서 어떻게 하다가 젓갈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하다 20년 여기 20년 됐잖아. 다 알아. 내가 여기 사람들 시집장가 저는요 어떤 직업을 비하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 각자가 정말 귀하고요. 정말 많은 도움들을 제가 필요로 할 때 그 정보가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놓고 뭐라고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숭고하고 하지만 그냥 시작해서 아무 그거 없이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그 삶을 내 삶이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 내 상태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미쳤구나. 왜냐면 지하층에서 내가 땅콩을 팔고 있지만 이미 벌써 눈높이와 옷과 화장품과 이런 것들은 백화점 1층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걸 쓰면 내가 이런 사람이겠지. 이런 걸 입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겠지. 라고 나라는 사람의 모습들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믿어버리는 내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큰 결단을 하고 그때 카드값이 점점 늘어나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 저희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나오게 됐었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벌써 발도 뺄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인 환경을 그 안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또 그때 알게 됐었어요. 그때 제가 그럼 나라는 사람의 몸값을 더 올리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취직을 했던 데가 CF 조명하는 회사였고요. 이 회사에서는 내 열과 성을 다해서 내 모든 에너지들을 이 회사에 뿜어버리라. 첫 직장은 잘못했지만 내가 전공을 바꾸고 그걸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이상 여기 안에서 내가 그 끝점을 한번 찍어보겠다. 근데 그 CF 조명 쪽에서는요,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여자 조명 기사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감독이. 그래서 처음에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의 획을 바꿔놓을 조명 감독이 한번 돼보자. 획을 바꿔놨어요. 제가 나온 이후로 여자 조명은 안 뽑는데요. 아주 획을 완전히 바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뭘 보게 됐냐면, 그 회사가 지금 프리랜서로 다 이제 완전히 풀렸지만, 그것도 저 때문이거든요. 사정을 얘기해 드릴게요. 풀렸지만 그때 그 회사에 21명의 직원 중에 10명이 이제 입봉이 시작이 되면 억대 연봉자가 되는 사람들이 10명이었어요. 직원의 50%. 도전 안 하시겠어요? 도전 안 하시겠어요? 50%의 확률이 있는데, 그러려면요, 여자이면 안 되고요, 손톱에 떼껴서 다녀야 되고요, 시간을 내 맘대로 쓰면 안 되고 10년 동안 오라면 와야 되고. 왜냐면 방송 스케줄, CF 스케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기꺼이 하겠다. 나는 그걸 기꺼이 하겠다. 몸 부서질 때 부서지게끔 일하겠다. 그런데 사람의 일 중에는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여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왜? 60kg, 70kg짜리 조명을 들고 산으로 오를 수 있어요, 제가? 해보려고 했죠. 조명 떨어뜨려가지고 회사 가서 혼나서 그렇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루저예요, 루저. 거기에서는 필요 없는 애. 너 왜 들어왔어? 너 때문에 늦어지잖아. 너 때문에. 그래서 제 이름이 적혀 있으면 팀원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일찍 나와야지 해도 소용이 없는 제가 있는 그곳에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능력한 루저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경 쓰고 하다가 콜라 CF 촬영하는 데서 떨어지게 되면서 목부터 허리까지 압박골절이 와서 그 뭐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전신에. 저는 그걸 차고 대학병원에 1년 동안 누워있게 됐어요. 재활치료 끝났구나. 거기 누워서 뭐 하는지 아세요? 몇 개월 동안? 발가락이 움직여져야 신경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발가락 움직이는 걸 3개월 동안 누워서, 발가락 움직여지나 안 움직여지나 누워서 듣게 되는,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그냥 내 인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근데 정말 젊어서 그런지 눈 뜨면 재활치료, 눈 뜨면 나가서 걷는 거, 눈 뜨면. 사람이 자기 인생에 걷는 거에 신경을 쓰고 쏟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요, 눈 뜨면 걸어야 되는 생각만 했어요. 걸어야 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걸어야 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진 않다. 사람의 삶은 한 번인데 내가 내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질문했을 때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화려한 연예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서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나 서울에서 성공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 중요한 건요, 누스킨으로 그걸 꿈꾸고 있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스킨이 진짜 멋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분명한 것은 당신의 생각은 변화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재활치료가 끝나고 제가 다시 회사에 복귀했을 때 산재 환자 못 자르거든요. 그때 돌아오니까 프리랜서로 다 그냥 회사가 이 산재 환자 한번 이거 맞닥뜨리니까 이거 회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환자를 못 잘라요. 하지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면 유령 취급하면 돼요. 유령 취급. 존재가 가치가 없어요. 제가 와서
왔는지 밥을 먹었는지 갈 건지 현장에도 안 보내고 돈은 그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 후배들보다. 그러니까 후배도 불만이고 일을 주는 사장도 불만이고, 그러니까 자꾸 뭘 얘기하면 딴 거 해라, 내가 딴 데 소개시켜줄게, 딴 거 해라, 딴 거. 근데 이미 벌써 제 마음 안에서는 아,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아도 무가치해지는, 사람이 무가치하면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갈 수가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럴 수 있지? 이거는요, 세상에서 통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근데 제가 그때 얻었던, 그 직업으로 얻었던 게 뭐냐면, 눈하고 입만 빼고 얼굴에 화농성 여드름을 달고 살았어요. 얼굴 전체를. 내가 진짜 돈을 버는 돈에 거의 1.5배를 더 써가면서 지금의 에스테틱 같은 개념이 그때는 없었어요. 피부과에서 치료했어야 돼요. 엄청나게 따가운 알코올들과 이런 것들을, 이 원인이 왜 이런지를 모르고 그냥 원인은 잠 못 자서 그렇겠지, 호르몬의 불균형이겠지, 이 정도고, 그 여드름 치료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면서 얼굴을 치료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내가 선택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런 옷을 만들고 작지만 내 가게를 가져보고 그걸 통해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전달하는 걸 해보자 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다시 의상 공부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장사냐면, 지금은 프리마켓 형태가 되게 많죠. 제가 그때 홍대에 10여 년 전에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젊은 작가들의 어떤 모임처럼 그렇게 시작되는, 그때 내가 만든 거 가지고 홍대 그 놀이터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마켓을 가지고 있었고, 제 가게는 정말 컸어요. 그냥 나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빨랫줄을 매달아 놓고 하나씩 팔고, 팔리면 줄이고 많으면 늘리고 하면서, 왜냐면 가게를 차리고 한 게 아니니까 해서 로드마켓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면 노점이죠, 노점. 노점을 하면서 이제 가게들을 이제, 그리고 그때 딱 두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로 전향을 해서 아예 지금의 이제 파워 인터넷 그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가게들을 차리고,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는 누스킨을 조명하면서 여드름이 심한 상태에서 누스킨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드름 박사인데, 여드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웬만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화장품으로 내 피부를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순수하게 들여질 사람,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의사도 못했는데, 서울대 의사도 못했는데 무슨 화장품 따위로 얼굴을 고쳐.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계속 다니는 병원 있잖아, 얼굴 아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치 직원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선생님이 오늘 얼굴이 어둡더니,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여드름 위에 여드름이 또 올라와서 또 터지고 이렇게 해서 피부가 남아날까 해서 얼굴이 다 파였어요. 이렇게 움푹움푹. 남자들 귤껍질처럼, 여잔데도. 근데 그게 움푹움푹 파이는 거면 괜찮은데, 피멍처럼 얼굴에 죽은 피가 얼굴에 꽉 차 있었어요, 여잔데. 그래서 길 지나가면, 명동 한번 지나가면 4명은 기본이에요. 아가씨 알로에 한번 써봐. 아가씨 그래가지고, 너 정말 어디 길 가면서 만나는 건 수도 없고, 지하철 여러분이 주는 쿠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났을 때 저 사람한테 꼭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다니는 그 쿠폰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 거는 사람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정도 예민하냐면, 밥 먹잖아요. 밥 먹다가, 친구랑 이렇게 밥 먹다가, 잠깐만, 왜 쳐다보시는데요? 이런 얼굴 처음 봐요. 어머나, 언니 안 봤어요. 봤잖아요. 이러면서 기분 나빠, 가자. 막 이런 아주 솟아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친구들이, 그만해 종순아, 그만해. 그러니까 화장을 떡칠하고 컨실러를 덕지덕지 바르면서 악순환을 계속 만들었는데, 180도 만나가지고 빛처럼 밝은 피부 만들었다? 아니다? 얼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180도 쓰고 좋아진 사람을 봤거든. 그리고 제가 그때 대몬 받은 날 있잖아요. 대몬을 받았잖아요. 제가 대몬을
제 스폰서 사장님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누스킨이라고 하는 제품을 써서 그렇다는데 저는 누스킨을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뭔 스킨? 어디 파는데? 전화하면 갖다 줘? 무슨 그런 샘플 줘봐. 그런 거 없어. 샘플이 없어? 야, 미친 거 아니야? 샘플도 없이 어떻게 누구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해서 소홀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써봐야 되겠다. 어디 있다고? 자긴 가본 적이 없고 설릉역에 있대요. 설릉역에 찾아오면 아리따움처럼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데서는 못 사고 설릉 가면 사나 보다. 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누스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스킨이 2층 건물에 있었거든요. 어느 사무실 2층 같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찾아오면서 문 딱 열었을 때 제가 멘붕이 왔어요. 은행 왔나? 뭐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가 뜨면 찾아가고 이러는 시스템 있잖아. 이게 이게 뭐지? 내 친구가 썼던 게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똑같은 통에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픽업센터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분이 되게 멍청해 보였나봐요. 이렇게 어리중절해 보였나봐요. 오시더니 어떻게 오셨냐요? 그래서 아니 누스킨 좀 써보려고 왔는데 왜 이래요? 얘기했더니 자기가 가이드 데몬 받아봤네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받은 게 누스킨 데몬이고요. 그렇게 만난 게 지금의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저 같은 스토리 많이 없죠. 네. 그때 그 남자분이 그날 거기 앉아가지고 나 사업 그만둘까? 이랬대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저 여자한테 가봐. 처음 온 것 같아. 저 여자한테 가봐. 그래가지고 나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이렇게 가가지고 말 걸었다가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누스킨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찢어졌었고 다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누스킨 쓰다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얼굴이 다 찢어졌어. 참지 않을 거야. 고소할 거야. 그러려면 열심히 써야지 고소할 수 있잖아요. 다 써야. 그래서 더 썼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썼어요. 고소하려고. 근데 어때요? 자기만이 아는 피부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질이 더럽게, 제 그때 별명이 더러워였었거든요. 왜냐면 나가면 더러운 거예요. 180도가 좀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지니까 말하면 종순아 더러워. 여드름만 더러운 줄 알았는데 이것도 더러워. 이거 더러워. 근데 제가 민지야 여기 봐봐. 애기 피부 같지 않니? 모르겠어 더러워. 6개월 뒤부터요 그런 피부가 점점 늘어지고. 뭐가 있어요? 네. 강의 중간에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요 여기 주차장에 장애인에다가 차 대신 분 10몇 대가 있대요. 근데 5분에 단속하는데 거기가 벌금이 50만 원이래요. 사장님들 지금 빨리 여기 혹시 장애인의 선에 걸쳐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차 빼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강의 중간에 이런 일이. 장애인 피부. 애기 피부 나만 하는. 어디까지 갔죠? 애기 피부 나만 하는. 근데 제가 데몬을 봤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국내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S 제품을 사용했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안 아파서. 이걸로 피부가 좋아져야지, 이걸로 뭐 순한 화장품 쓰라는 얘기는 들어서 안 아파서 선택했던 그 제품이 약산성 비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약산성 비누를 써야 되니까 거품기에 거품을 묻혀서 짜서 그 거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비싼 비누를. 근데 바디바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제 눈으로 본 그게 열이 받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제가 저 여드름 환자라 그랬잖아요. 여드름 환자는 바로 안 믿어요. 놓고 가세요. 찢어놓고 가세요. 그 종이 좀 찢어놓고 가세요. 그 사람이 갖고 왔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테스트들을 해주는데 그
그 미네랄 오일 테스트를 해주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쓰는 제품이 그럴 리가 없어. 세계 최고의 이럴 리가 없어. 이거 계속하면서 놓고 가세요. 그것도 놓고 가세요. 그거 진짜 미네랄 그 베이비오일 맞나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사람 보내고 그분 보내고 제가 바로 결제하지 않았어요. 보내고 국자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진짜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 있으면 불이 붙겠네 해서 제가 국자 가지고 이렇게 스킨을 이렇게 하다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거봐! 이건 물이었어. 10만원짜리 물? 스킨이 10만원짜리 물을 내가 이건 물이었어! 이거 봐! 이건 물이었잖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물 에비앙 해봤자 1,300원 비싸봤자. 근데 갑자기 물 탁 쪼라들고 국자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예쁜 게 눈썹이거든요. 눈썹. 유일하게 내가 예쁘지 않냐 이러면서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유일한 희망 눈썹을 그날 그 국자에 잃어버렸어요. 그 국자와 함께 내 눈썹 날아가고 국자에 눈썹 주고 제가 그때부터 누스킨 쓰면서 계속해서 시달리는 명연을 보면서 이걸로도 못 고치면 나는 그냥 가능성 없네. 이걸로도 못하면 나는 가능성 없네. 그리고요 1년 반을 썼어요. 1년 반 제품만. 그리고 누스킨 뉴스킨 하는 사람하고 접촉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지만 왠지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사람과 접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차갑게 놓고 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킨 씨 항상 뉴스킨 씨 여러분의 대상자들 핸드폰에 여러분 뉴스킨이라고 돼 있어요. 뉴스킨 언니, 뉴스킨 아줌마, 뉴스킨 아저씨, 뉴스킨 오빠. 사장님이라고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뉴스킨 씨. 뉴스킨 씨에게 계속해서. 근데 제가 6개월 뒤부터 피부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여드름 피부가 좋아지니까 제가 아주 유명한 주변에서 절대 못 고치는 여드름 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증. 진짜 중풍자들처럼 나 좀 고쳐줘 뭐 이런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 얼굴 좀 봐달라 뭐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소개했어요. 그냥 그 사람 만나봐, 그 아저씨 만나봐 이래서 3명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중증 환자 3명. 그런데 1년 반 뒤에 그 중증 환자들을 통해서 확대가 된 게 8명, 7명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누스킨을 다시 보게 됐던 건 저는 일을 잘하고 있었고 결과물이 좋았고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찾은 일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내고 싶었고 했던 열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와 누스킨 같은 제품 가지고 소비자 만들면 평생 쓰겠다. 왜냐면 제가 그때 누스킨으로부터 23,600원 정확하게 23,600원이 들어와서 제가 불쾌한 거예요. 전화해서 뉴스킨씨 제가 아는 건 뉴스킨씨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한테 실수했구나. 그래서 뉴스킨씨 23,600원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종수씨 몫이다. 몫은 더 그거 하잖아. 왜 제 몫이죠? 왜 제가 왜 저도 모르는 몫을 만드셨죠? 왜 제 친구들 소개했을 뿐인데 이거 제 친구들이 알면 안 되는데 왜 그랬죠? 막 이랬더니 그럼 알아서 하래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주는데 누스킨에서 준대요. 뭐예요? 피자 사 먹든지 뭐 하래요. 난 모르니까 돌려줄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와요? 그랬더니 평생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도 17,000원, 그 다음 달에도 23,000원. 제가 보고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번뜩여지는 거예요. 누스킨을 이 승민이 언니랑 현주가 누구 때문에 썼지? 나 때문인 거. 내가 광고판이어가지고 나보고 썼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나도 2만 얼마가 들어오면 평생 그러면은 저 누스킨 씨, 저 남자분 그냥 0만 하나 더 붙여도 죽을 때까지 20에서 3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긴데 뭐야?
대문을 해도 제가 그분 붓 뺏기 전문이었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면 너무 답답해서 아유 줘보세요. 붓 뺏어가지고 어느 날 내가 대문하고 있어. 말은 이분이 하는데 내가 걔가지고 비서처럼 걔가지고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안 산다니까요. 이러면서 이미 벌써 너 사, 배달소 사, 클레이팩 사, 뭐 사 해서 팔아놓고 그분은 카드만 결제하면 되게 뭐야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러고 여기 앉았던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 사업이다, 비전이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그날 이 사업 설명하는 사람의 강의를 듣는데 듣고 집에 가는데 이게 뭐지? 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그게 있구나. 평생 쓸만한 사람이 있고 제가 봤어요. 아니 옷 가꾸도 매년 내가 만든 것도 아닌 걸 사람들한테 팔려고 했는데 이건 누군가가 끝내주게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진짜 효과 본 거를 전달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쉽겠어? 이게 쉽겠어? 이게 결과물이 빨리 나오겠어? 이게 빨리 나오겠어? 이게 계속 생각이 드니까 내가 누스킨을 안 들었을 때는 정말 멍 때리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열심히 하다가 쉬는 뭔가가 되면 아 그때 그 강의가 말이야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모르면 몰라도 알아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얘 왜 이러지? 왜 자꾸 누가 떠오르지?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엄마 늘 그 얘기하는 밑을 보라고 얘기했던, 밑만 보라고 얘기했던,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기억나게 많이 두들겨 맞은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때렸냐고? 그때 나 왜 때려? 왜냐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맞았던 사건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 때린 거 아니야, 나 때린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못해주고 너무 속상해서 나 때린 거야 이 얘기가. 저걸 어떻게 알아요? 저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그 얘기를 누스킨 사업하지 않았다면 평생 듣지 못할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속상했대요. 야 어느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고 하고 어느 부모가 야 나는 뭐 바나나 맛있는 거 모르냐? 해주고 싶었어. 근데 어떡해, 그렇게라도 끊어놔야 더 한 거 요구 안 하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니? 너 그때 부모 마음 찢어진다.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자식이 그거 별거 아닌 거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해주는 그 마음 아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아 누스킨 끝내준다. 내가 이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까지 됐구나. 까라멜 마키아토를 즐겨 드세요. 내공고 지역에서 온 것 같아가지고 보면 꼭 어디 야 그 여자 사람 그려져 있는데 거기로 와라. 스타벅스인가 봐요. 여자 사람 있는 거기 와라. 카라멜 마키아토 한잔하자 막 이러면서 즐겨 드시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과거에는 아휴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사람이. 그런데 정말 나라는 사람 한 명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너 엄마다, 내가 너 낳았지 않냐. 처음에 제가 28에 누스킨 사업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반쪽이 돌아갔어요. 왜냐면 하다 이제는 그것까지 하는구나, 다단계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한양대 병원 실려갔어요. 달려갔죠. 근데 저희 오빠가 쓰레빠 같은 걸로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 가시나야 막 이러면서 쓰레빠 같은 걸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있어요. 왜냐면 꺾어야지 이게 아니라 생각은 하겠죠. 부모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데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내가 이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엄마 때문인 건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 부딪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엄마 나 엄마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 엄마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나 엄마 진짜 사랑해. 근데 엄마 나 그만둘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나 다단계하다 그만두네 되잖아. 그럼 난 일평생 뭘 들어야 되냐면 너 그때 내가 건졌다? 너네 내가 건졌어. 너 다단계 그때 갈라 그랬는데 내가 건져놨잖아. 그러면 난 일평생 누구한테 그 꼬리표 달고 다니면서 그 꼬리표처럼 마치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해서 다른 사람의 선택해주는 거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엄마가 얘기하는 그 일이 아니야. 엄마가 얘기하는 그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뭘 결단했냐면, 엄마 내가 보여줄게. 가족들, 친척들 한 명 안 찾아가고 내가 이 사업으로 결과 내는 거 보여줄게. 그럼 되잖아. 그래서 진짜 저희 엄마가 온 친척들한테 종순이 오면 전화도 받지 말고, 종순이 오면 절대 써주지 말고, 표정도 좋게 하지 말고, 밥도 먹이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는 일은 종순이 전화를 안 받는 일이고, 종순이 살리려면 우리 가족이 지금에 똘똘 뭉쳐서 우리 종순이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종순이가 산다. 우리 종순이 살리자. 그래서 온 가족들이 저 외면 프로젝트, 종순이 외면 프로젝트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외면당하면서. 근데 그때 그 신발로 저 때렸던 오빠가 지금 1대 사업자 열심히 사업하는, 지금까지 너 장난 아니야, 가만 안 둔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종순 사장님을 빼앗들인 적이 없고 반말 안 해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저희 엄마가 이랬던 삶을 살았고요. 기회 또 얘기하지만 움직이고 있을 때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삶에서 찾고 싶다. 아, 뭐 살 게 없을까? 보이는 게 없을까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지. 보세요. 뉴스킨 사업 그렇게 많이 하러 와도 그렇게 많이 그만두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뉴스킨으로 본 사람보다 그만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선택하세요. 그 기회를 받고 기회 앞에 있다면 왜 동일한 뉴스킨을 가지고 내 걸 못 찾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뭘까?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28에 제가 알게 됐던 거,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몰랐구나. 처음에는요, 저같이 그런 일이라고 시작하고 할 수 있어요. 뭐에 부딪혔냐면, 다 좋아, 나는 알겠어. 근데 이거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이해가 됐는데 이거 내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 앉아서 그걸 해낸 사람들에게 세뇌당한 게 아니라 이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 되는 거지 그들에게 구걸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뉴스킨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공하고 싶은지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가족들에게 정말 그거 안 하고 옳은 방법으로 좋은 사고방식을 키워내면서 마치 대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질 수는 있겠지만 그 끝이 참 멋있어질 거다. 그 뉴스킨으로 내 30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삶이 진짜 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부터 도전하는지를 보세요. 도전은 해본 걸 하는 게 도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게 도전이고요. 그래서 그 도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애 안 낳았잖아요. 제가 제 딸이 5살짜리 딸이 있는데 애기 안 낳아봤을 때는 뭐 불안하잖아요. 내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근데 그 사실 하나가 뭐냐면 얘는 10달 뒤에 나온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얘는 10달 뒤에 배는 계속 불러오고 두렵고 모르지만 얘는 10달 뒤에 나온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성공을 그렇게 그려요. 성공은 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10달 뒤에. 그럼 그 10달을 여러분 뭐 하면서 보내시겠어요? 애기야 잘 나와라. 엄마가 열심히 하고 있다. 널 순풍순풍 놔주겠다. 운동하겠다 하는 그걸 잘 놓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환경을 놓고 고민하는 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지. 나올까? 나올까? 10달 내내 불안하게 살다가 놓는 그 아이 뭘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공. 만약에 성공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 일을 접고 나올 수 있었을까? 전 뉴스킨에서 성공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전 처음에 성공! 이런 얘기하면 앉아 있는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내가 성공한다라는 그런 성공 너무 하고 싶은데
성공 성공 이런 걸 외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성공을 외쳐보지도 않은 걸 원했다라는 사실이. 성공하는 일 아니었다면 전 누스킨에서 저한테 성공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얼마 버는 게 성공이고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이 성공이 뭔지. 근데 형태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데 누스킨은 그 형태를 가진 사람이 그 성공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인데 이것만큼 쉬운 일이 있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거는 성장하고 싶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내 삶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은지를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다 생각해봤어요. 여기에서 얘기해야 돼요. 행복엔 6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불행한 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6가지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 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겠네. 왜 회장이 재벌 회장이 뛰어내렸는지 알겠네. 왜 잘나가는 연예인이 그랬는지 알겠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의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통해서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타래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행복의 구성 요소에 맞는 뉴스킨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고 저는 행복한 성공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꿈, 목표 설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나한테도 저런 일이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만약에 어쩌면 저런 일이 됐을 때 나는 이런 상태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어쩌면에서 출발했어요. 저도. 그러려면 동반되어지는 게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나 성공하지 않았구나. 난 경험이 없구나. 나 누스킨 모르는구나. 더 나아가서 나 사람을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사람 몰랐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나는 나를 몰랐구나. 나라는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난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알고 봤더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진짜 성공은요 나를 찾는 여정이고 이 지금부터 여러분 누스킨 사업에서 성공한다라는 건 따라오는 경제적인 건 덤이고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찾게 되시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다 바꾸기로 시작했어요. 변화하자. 다 바꾸자.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누스킨에서 더군다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습으로 다 바꾸자. 누구나 혼자예요. 여러분 지금 혼자 앉아 계시죠? 혼자 시작하시죠? 아주 훌륭한 모델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스킨에 이렇게 많은 사업자 중에 우리 엑스포에 몇 명 모였었죠? 8,000명에서 10,000명 모였잖아요. 9,000명 넘게 왔죠? 9,000명 중에 여기 지금 한 200명 있나요? 250명. 9,000명 중에 250명. 9,000명 중에 250명.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못 따라와요. 여러분처럼 누스킨 보고 하는 분들 못 따라. 제일 무서워요. 저는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강의 섭외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여러분 진짜 꾸준히 하신다면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혼자 했어요. 여기 저예요. 보이세요? 애기 같죠? 보이세요? 여기. 아 죄송합니다. 20대 같죠? 여기가 김보라 사장님. 김보라 사장님 이때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문화에 떨어지게.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앉아있어. 물론 저도 독특했지만 이분도 되게 독특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치마에 바지 입고 다녔어요. 치마 밑에, 원피스 밑에. 그래가지고 조기철 사장님이나 이런 분이 워낙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 오니까 왜 이걸 입냐 그랬더니 전 바지도 입고 싶고 치마도 입고 싶어서요. 이러니까 얘도 이상한 애가 왔다. 좀 젊고 좀 신선한 사람, 젊은 사람이 와서는 좋은데 되게 이상한 애가 왔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편견은 갖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김보라 사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밤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제가 눈이 나쁜데요. 도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에 제가 손잡고 이 여자는 왜 이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떨어지려면 내가 의지하겠다. 이게 첫 랠리에서 이제 첫 랠리 가서 혼자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혼자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외롭죠? 쓸쓸하시죠? 나중에 어떠한 그림이 될지 저를 통해서 조금 맛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정말 성장하셔야 돼요. 제가 일을 안 했냐? 아니요. 지금 코어, 탱코어? A코어, 탱코어? 미친듯이 사서 하세요. 그때는 탱코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굴 만나서 어떻게 했고 누굴 만나서 점수를 각각 매겨서 그걸 얼마나 채워가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채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갖추고 있는 건 부족하지만 그걸 완성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이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치관들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한 번쯤은 오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부딪히는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와요. 저도 와요. 왜냐면 제가 저희 그룹에서 유명한 장기 라피지로 2년 8개월 요즘 같은 이런 화려한 시기에 장기 라피스 2년 8개월 말이 됩니까? 안 그만두는 것도 신기한 사람, 안 그만둬도 신기할 법한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봐주세요. 조성결 사장 같은 분도 계시지만 뉴스킨에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많이 떠나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태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형제라인 있잖아요. 좋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제라인들이 리크루팅하면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에 안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도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는 척은 해도 속에서 이 사람 사업하나? 이 사람 사업하면 어떡하지? 목이 반 돌아가 있어요. 내 세미나를 들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 형제라인 사업자 초대하면 거기에 목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 박수 치면 할 건가 봐. 그 사람 보이면 같이 밥 먹으러 다니면 미치겠는 거지. 왜 나와? 할 건가 봐. 막 이러네. 그러다 언제 가는 줄 아세요? 언제 따뜻해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안 보이면. 그 사람 안 보이면 형제라인한테 가가지고 힘들었죠. 내가 밥 사줄게 이러면서 그룹이 컸겠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싹 바꿔요. 싹 바꿨어요. 내가 이 습성 가지고 여기서 성공하려고 그랬구나.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구나. 그럴 때쯤 컨벤션을 갔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었어요. 초대가 제가 여러분 엑스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종이 가방만 제가 10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가 안 나가가지고 그렇게 초대하고 싶었는데 종이 가방 10개 들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너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종이 가방만 언제까지 표만 사가지고 그때는 기념품도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그거 해가지고 난 뉴스킨 안 맞나 보다. 진짜 나 이렇게 열심히 나 이렇게 탈 거 다 하면서 하는데 나 뉴스킨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쯤 컨벤션을 갔는데 그 컨벤션에서 강의하는 리더분, 초청된 왕감명 사장 같은 분 이런 분이 강의하면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봉투를 딱 꺼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100가 들어있다. 그리고 행운의 편지가 있다. 이건 여러분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키다. 이런 얘기들을 막 설명을 하는데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아주 큰 컨벤션 행사장이었어요. 이거 가질 사람 이러는데 정말 뉴스키너들이 다 일어나서 뉴스키너들 아시죠? 저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정도를 못하거든요. 저요? 막 이러면서 이러시잖아요. 막 이거 흔들고 목도리 흔들고 이런 분들이 쇄도하는데 그 틈에서 그냥 제가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분 손에 있는 걸 탁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뛰어왔어요. 거기로 이제.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막 이제 카메라들이 막 와가지고 진짜 이게 들었는지 막 찍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꿈 같은 일이어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기회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얘기할 때 다 갖고 싶고 다 잡고 싶고 다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안 잡았냐고. 이 사람은 잡지 않았냐고. 근데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있었어요. 절대 내 입에 포기한다는, 절대 나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구나. 난 뉴스킨 때 기회를 잡고 여기 앉아 있었으면서 자꾸 기회를 보고도 기회를 잡고도 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제 사업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컨벤션을 저희 스폰서 사장님과 일본 컨벤션에 참석했어요. 컨벤션을 가야지 성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컨벤션을 봐야겠다. 이건 무조건 시스템이다. 컨벤션을 통해서 성장하겠다. 일본 컨벤션을 갔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초대받아서 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고 남의 나라 컨벤션 하는 데 가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그거 지켜보는데 우와! 그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참고로 제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은 정현모 사장님이세요. 일대처럼 비즈니스 사사를 받아서 제가 정현모 사장님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뛰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현모 사장님께서 일본에 가면은 젊은 리더들이 있다. 일본에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여기에서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있겠지만 이미 벌써 된 시장에서 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던 일본 컨벤션이어서 초대받지 않고 이때 2명의 파트너와 같이 갔었어요. 라피지였잖아요. 그래서 정현모 사장님 저를 오늘 목을 벨지도 몰라요. 저 1대 파트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컨벤션에 가면은 남는 게 없다라고 갔다 오면은 돈을 쓰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컨벤션이 안 보이시는데 컨벤션은요 비즈니스를 완성하고 남기는 곳이에요. 이 여자분을 통해서 지금의 저희 그룹 블루다이아몬드 박모세 송정현 사장님이 나왔어요. 이분을 통해서 지금 에메랄드 라인들이 나왔어요. 정말 컨벤션은요 이들이 포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제가 컨벤션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국제 글로벌 컨벤션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갔었죠. 정현모 사장님, 저, 김보라 사장님, 정윤모 사장님 너무 없어가지고 남들 먹는 거 구경하고 사 먹지도 못해서 20만 원도 못 가져갔으니까 돈이 없어서 한 28개월 했던 것 같아요. 카드 한 3개 가지고 그 정도로 정말 집에서 일단은 못 오게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컨벤션을 갔을 때 밤마다 뭘 했냐면 다시는 이 모습으로 컨벤션 오지 않겠다. 다시는 이 모습으로 컨벤션 오지 않겠다. 다시는. 아니 헐리우드 내려주면 뭐해. 돈이 뭐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계속 그 멕시코 아저씨들이 운전하잖아요. 아저씨한테 여기 스테이 미 여기 있겠다. 차에 있겠다. 안 된대. 다 내려야 된대. 여기는 무조건 내려야 된대. 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길 가다가 김보라 사장 만나고 정윤모 사장 만나고 남 아이스크림 먹으면 진짜 다음에 와서 먹어야지. 남 콜라 먹으면 진짜 다음에 와서 먹어야지. 그리고 눈치는 있어가지고 어떤 사장님 내려놓으면 다 드신 거예요? 저 한 모금만 먹을게요. 뭐 이랬던, 아주 어렵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 컨벤션에서 밤마다 제 가슴에서 난 컨벤션을 다시는 이렇게 오지 않겠다. 준비하겠다 해서 2년 동안 컨벤션을 준비했고요. 그 컨벤션에서 전 세계 많은 성공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왜 너만 안 된다 그래? 왜 너만 안 되는 것처럼 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똑같은 뉴스킨으로? 네가 못한 거야.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졸잖아. 시상하는데 졸잖아. 여기 자다가 박수치고 자다가 또 나 아직까지 블루다이아몬드 안 끝났어요. 이런. 나 팀메이트 나온 줄 알았어요. 자다가 시차점을 못 해가지고 박수치고 온 거밖에. 내가 물깬가? 내가 왜 와서 남의 박수만 쳐? 아까 사장님 얘기하셨죠? 그랬다고. 당연한 거예요. 제 첫 컨벤션이 그랬어요.
왜 똑같은 돈 주고 오는데 누군 저 무대에 서는데 나는 여기서 박수만 치지? 준비하리라. 있잖아요. 지금은 싹 바뀌었대요. 이노베이션 센터 바뀌면서 완전히 막 누르면 사람 딱 뜨고 막 이러는 걸로 여기에 내 얼굴을 넣겠다. 여기에 내 얼굴을 넣겠다. 그래서 정해놨어요. 세 번째 줄 여기 막 이런 식으로. 제 자리를 딱 정해놓고 그렸어요. 분명히 들어간다. 분명히 들어간다. 이번에 미국 컨벤션에서 봤죠. 저를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자리에 딱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컨벤션에서는요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2년 만에. 네.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재작년 컨벤션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핀을 컨벤션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죠. 이번에 블루 다이아몬드 시상 보셨어요? 2년 만에? 네. 그냥 쏟아져 그냥 막 너 뭐야? 이러는데 블루 다이아몬드 지나간대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2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지? 저는 From Korea 이거 했거든요. 이 무대를 이렇게 걸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조금만 늦었어도 나 쏟아져 나올 뻔했다 이런 생각. 빨리 여러분들의 그걸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컨벤션에서는 100 몇십 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참석하는 컨벤션이 됐었고요. 컨벤션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컨벤션을 빠져본 적이 없고요. 도쿄에 갔었잖아요. 전화 왜 이래?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음악 아, 네. 이거 누구 누가 저는 왜 내 강의 왜 이러지 오늘? 원래 이래요? 아니면 오늘만 TV에 가만히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10년 만에 갑자기 일본에서 컨벤션을 한다는 거예요. 올 봄이죠. 왜? 근데 전 알고 있었어요. 아, 나한테 선물을 줄 건가 보다. 제가 딱 10주년 됐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참석했던 그 돈가스 도시락 일본인 틈에서 시켜 먹었던 그 믿고 따라갔던 그 비전 보고 갔던 그 컨벤션 무대를 제가 그때 도쿄돔 보면서 그 그림 보면서 아 이런 무대에 저렇게 서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봤을 때 제가 이번 북아시아 컨벤션에서 100만 장자가 됐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 팀엘리트로 같은 무대를 밟으셨어요. 같은 무대를 밟았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두 사람. 이게 꿈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그게 어떤 일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이번 컨벤션 좋으셨나요? 네. 스타. 제가 있는 플로어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잔치였고요. 저는 그 컨벤션에서 그때 함께 참석했던 3분의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100만 장자 시상을 모두 함께 한 자리에서 받게 됐어요. 혼자 갔던 컨벤션. 이분들이 이런 모습이 됐어요. 같이 사진 좀. 이분이 갑자기 왜 남자분에서 여자분으로 바뀌었나. 장은옥 사장님이신데 정인모 사장님하고 부부세요. 네, 놀라셨죠? 정인모 사장님이 이렇게 되신 줄 아셨죠? 그래서 부부예요. 저희는 같은 사무실에서도 양 사이드로 옆에서 같이 매일 바라보면서 지금도 런닝메이트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지금은 또 팀을 도배만 장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형제라인 사장님들이시고요. 이 역사를 한 명도 그러니까 거짓 없이 증명해냈다는 사실이 이게 누스킨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누스킨이에요. 이건 본다면 한 자리에서 같이 해낼 수 있는 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업자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500만 장자로 컨벤션 무대를 밟게 되셨어요. 정현모 사장님 대타.
정아진 아드님하고 같이 올라가셨거든요. 이게 뉴스킨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한 140분 가까이 되는 파트너들과 또 이번 컨벤션을 준비하고 또 함께 그 무대 주인공들이 되면서 2017년도 컨벤션을 그려놨거든요. 제가 백만장자 선물로 아프리카를 다녀오게 됐어요. 저라는 사람은 뉴스킨 사업이 아니었다면 아프리카 땅을 그릴 수 있는 NTC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NTC에서 바이타민 이렇게 막 보여주고 처음에 막 하면 나도 속으로 돕고 싶다. 나도 아프리카 돕고 싶다. 근데 내가 아프리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 저 바이타민 안아주지. 저 바이타민 내가 먹고 싶다. 저 바이타민. 나 영양 실조 걸리겠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뉴스킨 사업하 저 바이타민만 있으면 나도 영양 실조 안 걸릴 수 있겠는데. 아프리카를 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갈 마음도 없었어요. 똑같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유럽 가시겠어요? 아프리카 가시겠어요? 네, 제가 그 마인드였다고.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선택했다라는 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체험했을 때 눈이 시원하다. 일단 눈이 그냥 여기로 봐도 끝, 저기로 봐도 끝. 지평선이 저런 건가? 내가 본 지평선이 저런 거의 지평선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청명하게 눈을 건강하게 만들고 왔던 곳이었고요. 제가 그냥 찍으면 사진이에요. 찍으면. 아프리카는 찍으면 화보예요. 너무 맑기 때문에. 보세요, 이 풀들. 길에 그냥 가서 세우는 대로 그냥 이렇게 깔면은 밥 먹는 거예요. 사파리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사실은 본사에 있는 행사를 통해서 포스포그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말라이 트립을 다녀오게 됐어요. 저희 스폰서 사장인가 또 형제라인 사장인가 이걸 굉장히 많이 목표로 했었죠. 다녀오면서 그때 보게 됐던 게 있어요. 한 리더의 생각이 그 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말라이는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한 나폴레옹 존베라는 사람의 생각 때문이에요. 대통령도 못 바꾸는 그들의 의식을 바꿔놨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사실이 뭐냐면 와 황토다. 와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저는 아프리카에 물 없는 줄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 이만한 게 잡히는 강들과 이 자연 환경이요. 이 최고예요. 근데 왜 아프리카는 굶어 죽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는 동안 비도 적절하게 내리고 땅도 황토고 이 강도 있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푸르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죽는 곳에 동물은 어떻게 살아가냐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전에 못 봤던 사실이었어요. 가봤더니. 근데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조상의 조상 때부터 굶어 죽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내 옆집도 굶어 죽으니까 내 앞집도 굶어 죽으니까 그냥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일만 따먹는 거밖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이 뭔가를 생산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뭘 했냐면 바이타민 이런 걸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농장이었어요.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사피라고 하는 4년 동안 한 가정을.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거 4년 동안 지금 대학교 지금 방문했잖아요. 제가 여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엄마는 건어물을 하셔가지고 밤에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텃밭 가보면 이거 한 15배예요. 혼자 밤에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알고 보면 아프리카에 왔으면 족장 부인도 됐을 수도 있어요. 나라를 바꿨을 여자야. 제가 엄마한테 아프리카로 가지 그래? 이거 하나씩 배우기 싫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선진국의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뉴스킨이 그걸 해낸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처럼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성공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성장하고 그 땅이 바뀔 때까지.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커리큘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손을 왜 씻어야 되는지. 손 씻는 거. 저 우리 빛가랑 유치원에 가서 배우는 건데 어린이집에서도 떼는 건데 그거부터 위생교육부터. 왜냐면 에이즈, 콜레라 이런 위생 때문에 생기는 이걸 뉴스킨에서 해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뭘 하냐면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 마을을 바꾸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배운 걸 가지고. 아, 누스킨에 있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프리카에서 찾았어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그 농사 짓게끔 만들어서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자기네 식구들 먹이고 남는 것들을 갖다 팔아서 풍족해지는 삶을 살게끔 하는 거. 풍요로워지는 거.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거. 아프리카가 따로 있나? 여기도 있네. 일평생 자기는 가난해도 된다.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걸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가 아프리카네. 땅이 아니네. 메말라 있네. 사람들이 다 속았네. 정말 멋있는 사실은 제가 성공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 성공이 무슨 일을 해냈냐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기뻤을 때, 제 개인이 성공했을 때부터 저를 통해서 제 성공을 기뻐해주는 누군가가 나왔고 또 누군가가 성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그룹에서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나왔던 순간이고요. 제가 뭔가 될 때마다 특별 깜짝 파티들을 많이 열어주고요. 저희 이제 파트너들이 블루다이아몬드가 돼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에서의 성공이 뭐냐? 내가 뉴스킨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고요. 사람을 이끌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이끌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내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 선물로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백만장자가 됐을 때 제가 선물로 받은 선물을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길 바래요. 나오나? 어제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영상도 몇 번. 하나, 둘, 셋, 액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원래 동영상 이렇게 끊기고 그래요? 믿고 들었어. 아우.
부끄러워, 다 부끄러워. 저도 부끄럽고, 이분들 부끄럽고. 왜 이러지? 뭔지 내용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상이 너무 끊어져서 정말 연타로에서 볼 수 있는 하나, 둘, 셋, 액션! 제가 이 영상 정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끊어진 거 여기 처음이거든요. 전화 오지, 오늘 전화 왔지, 아까 차 빼라고 광고했지, 가족 같네요. 우리는 다 실수와 여러 가지들의 연발이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성공이라면 누구에게나 얘기해주고 싶어요. 표정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일부러 하는 거 없고 가식 없고, 근데 왜 그들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결과물에 이렇게 열광할까를 보면 본인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끊어지긴 했지만 무슨 메시지와 어떤 감동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를 알 것 같고, 이건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실이다라는 거, 여러분의 현실일 거다라는 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랑 이 반지는 그날 저희 파트너 사장님으로부터 프로포즈 받은 반지와 이걸 항상 끼고 다닙니다. 저라는 사람의 개인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신뢰를 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절대 어떤 누구를 품거나 담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로 30대 백만장자라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젊은 리더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위너풀 뉴스킨 하는 사람으로서 이 뉴스킨의 엄청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진 선배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은 것들을 나눠드리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온 이 사진 뭐 같아요? 뭐 같으세요? 처음 저 강의 처음 들어보셨고 처음 보셨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안장? 안장? 이게 이제 한 200년 된 자전거 이렇게 안장 있잖아요. 하고 손잡이 여기 안장에다가 끼워 넣었더니 뭐처럼 보이시나요? 네, 되게 더러운 자전거, 소뿔같이 보이시죠? 이 집에다가 걸어 놓으실 분. 부적이라. 네. 부적. 아마
다음 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맞아요. 버려진 폐 자전거를요. 스페인의 피카소가 주웠어요.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서 이게 경매가로 지금 더 비싸요. 이때 당시에 낙찰가가 293억짜리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집에 걸어 두실 분. 저는 뉴스킨을 정말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일 때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 손에 들어가서 그 가치를 보이는지는 그 작가가 만들어내는 그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지겠죠. 전 뉴스킨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한정 짓지 마시고 폐자전거였다라고 생각하고 폐자전거일 수 있는 내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멋진 예술가를 만나서 지금의 제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치 피카소의 예술작품을 만나서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있을 거다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성공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완전 당황.